한 해 92조 원. 우리나라에서 만성질환 때문에 들어가는 진료비가 대략 이 정도입니다. 전체 진료비 10원 중 8원 가까이가 만성질환에서 나온다는 뜻이에요. 숫자만 보면 그냥 통계 같죠? 근데 사실은 이 숫자가 여러분 아침 몸 상태랑 연결돼 있을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무릎이 뻐근하고 어깨가 묵직하고 별로 한 것도 없는데 하루 종일 축 처지고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다. 이런 날이 자꾸 늘고 계시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나이 들어서 그렇지 뭐. 그치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대학병원 연구팀들이 공통으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이런 애매한 피로감과 몸의 찌뿌둥함 뒤에 조용한 염증 반응이 숨어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소리도 안 내고요. 티도 잘 안 나요. 근데 혈관을 타고 돌면서 심장, 뇌, 관절, 장기까지 서서히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처음엔 그냥 피곤한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몸속에서 작은 불이 계속 꺼지지 않고 있었던 거다. 오늘 이야기가 딱 그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 불씨를 줄이는데 비싼 주사나 고가 영양제보다 훨씬 현실적인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흔한 식재료 하나입니다. 토마토예요. 그럼도 유셋, 비만, 어머, 토마토? 너무 평범하죠. 저도 처음엔 그냥 채소 하나인 줄 알았는데 관련 연구들 보고 진짜 놀랐어요. 같은 토마토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항산화 성분 흡수가 4배, 많게는 9배 가까이 차이 난다는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토마토를 드시긴 드셔도 방식이 틀리면 효과를 거의 놓치고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큰 차이예요. 오늘 영상에서는 딱 5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만성염증을 키우는 생활습관 3가지. 둘째, 토마토 속 라이코펜이 몸에서 하는 일. 셋째, 왜 익혀야 하는지. 넷째, 왜 기름과 같이 먹어야 하는지. 다섯째, 어떤 분들은 조심해야 하는지. 중간에 실제로 몸 상태가 달라진 어르신 사례도 말씀드릴게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마지막에 있어요. 토마토가 몸에 좋다고 해서 아무나, 아무 때나, 아무 방식으로 먹는 건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먼저 만성염증이 왜 생기는지부터 아주 쉽게 짚어볼게요. 사실은 우리 몸이 아프다고 크게 외치는 급성염증은 오히려 알아차리기 쉽습니다. 열이 나고 붓고 아프고 빨갛게 달아오르잖아요. 근데 만성염증은 그런 식으로 오지 않아요. 약간 지독합니다. 미지근하게 오래가요. 그래서 사람이 무시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용한 염증이 오래가면 세포가 조금씩 손상되고 면역 균형이 흐트러지고 혈관벽이 거칠어지면서 결국엔 심혈관 질환, 당뇨, 관절 문제, 기억력 저하 같은 데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하버드 의대 쪽에서 발표된 연구들을 보면 만성적인 염증 수치가 높은 그룹에서 심혈관 위험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한마디로 몸이 늘 작은 화재 상태인 거예요. 첫 번째 습관은 단 음식, 가공식품, 그리고 생각보다 빨리 당으로 바뀌는 정제 탄수화물을 자주 드시는 겁니다. 라면, 과자, 빵, 달달한 음료, 떡, 흰빵, 흰국수, 흰쌀밥까지요. 달지 않은데요.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몸속에서는 금방 포도당으로 바뀌어서 혈당을 확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당이 급격히 치솟으면 몸은 이걸 일종의 비상 상황처럼 받아들여요. 그러고 나서 염증 신호 물질, 그러니까 사이토카인 같은 것들이 늘어납니다. 이 반응이 한 번으로 끝나면 괜찮아요. 몸이 수습을 하니까요. 근데 이게 아침, 점심, 저녁, 간식까지 반복되면 불씨가 계속 남습니다. 사실은 단맛보다 더 무서운 게 반복이에요. 매일이라서 문제예요. 두 번째 습관은 운동 부족과 내장 지방입니다. 많은 분들이 뱃살을 그냥 보기 싫은 살 정도로 생각하세요. 그치만 내장 지방은 가만히 있는 저장고가 아니에요.
염증 물질을 계속 내보내는 공장에 더 가깝습니다. 복부 둘레가 늘수록 혈압, 혈당, 중성지방이 같이 흔들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줄고 배 쪽으로 지방이 붙기 쉬워지는데 그 상태에서 하루 종일 앉아 있으면 몸 안쪽 환경이 더 나빠집니다. 무릎이 아파서 못 움직이겠어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그 마음 충분히 이해돼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거창한 운동이 아닙니다. 하루 20분이라도 천천히 걷는 것, 식후에 10분이라도 움직이는 것, 이게 내장 지방 쪽 신호를 바꾸는 첫 시작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꾸준하면 다릅니다. 세 번째 습관은 잠 부족과 스트레스입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의외로 가볍게 넘기세요. 근데 사실은 굉장히 큽니다. 잠이 부족하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 리듬이 깨지고 이게 오래가면 면역 반응이 뒤죽박죽 될 수 있어요. 원래 면역은 들어온 적을 막고 고장난 세포를 정리해주는 경비 시스템 같은 건데 잠을 못 자고 스트레스가 길어지면 그 경비가 예민해집니다. 멀쩡한데도 과하게 반응하고 정작 처리해야 할 건 놓치기도 해요. 그 결과가 애매한 통증, 늘 피곤함, 몸의 무거움, 소화 불편, 자꾸 아픈 느낌으로 나타나는 분들이 있어요. 서울 아산병원이나 여러 수면 연구들에서도 수면 부족과 염증 표지자의 연관성이 반복해서 보고됩니다. 솔직히 생각도 못했어요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잠은 진짜 중요해요.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약간 뜨끔하신 분 계실 거예요. 단 거 좀 자주 먹는다. 운동은 거의 안 한다. 잠도 뒤척인다. 괜찮습니다. 지금 아셨으면 늦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몸이 왜 이러는지 이유를 아는 겁니다. 원인을 알면 길이 보여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희망이 생깁니다. 그 염증 반응을 낮추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음식이 생각보다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토마토입니다. 토마토가 왜 좋을까요? 핵심은 빨간색에 있어요. 토마토를 빨갛게 만드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 들어보셨죠? 이 라이코펜이 강력한 항산화 성분입니다. 어렵게 들리실 수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몸을 녹슬게 만드는 활성산소를 잡아주는 역할이에요. 우리 몸은 숨쉬고 소화하고 움직이고 생각하는 모든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생깁니다. 이게 너무 많아지면 세포를 긁고 상처를 내고 결국엔 염증을 키울 수 있어요. 마치 쇠에 녹이 쓰는 것처럼요. 근데 라이코펜이 이 과정을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혈관, 심장, 눈, 뇌 같은 데서 보호 효과가 자주 이야기되는 거예요. 코넬대와 여러 영양학 연구들에서는 토마토 속 라이코펜이 산화 스트레스를 낮추고 염증성 반응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토마토 하나 먹었다고 병이 싹 낫는다. 이런 뜻은 절대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단정하면 오히려 신뢰가 떨어집니다. 그치만 식습관 전체를 바꾸는 과정에서 토마토가 꽤 강력한 한 조각이 될 수는 있어요. 특히 약간의 생활습관 변화와 같이 갔을 때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음식은 약을 대신한다기보다 몸이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더 현실적이에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토마토를 그냥 생으로 드십니다. 씻어서 한 입 베어 먹으면 시원하고 좋죠. 저도 그렇게 자주 먹었어요. 근데 이거 듣고 진짜 충격 받으실 거예요. 라이코펜은 생으로 먹는 것보다 익혀 먹을 때 흡수가 더 잘 되는 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마토 속 라이코펜이 식물 세포벽 안에 갇혀 있기 때문이에요. 생으로 먹으면 그 벽이 꽤 단단해서 소화 과정에서 다 풀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가열하면 세포벽이 부드러워지고 갇혀있던 라이코펜이 더 잘 나옵니다. 형태도 몸이 받아들이기 쉬운 쪽으로 일부 바뀌고요. 그래서 토마토 달걀 볶음, 토마토 수프, 토마토 스튜, 토마토 소스 같은 음식들이 영양학적으로 꽤 괜찮은 편입니다. 생토마토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다만 라이코펜 중심으로 보면 익힌 쪽이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게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토마토는 기름과 같이 드셔야 합니다. 라이코펜은 지용성입니다. 말이 어려우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름을 만나야 몸 안으로 제대로 들어가기 쉽다. 우리 장에서 이런 성분을 흡수할 때는 지방과 같이 작은 운반체를 만들어 이동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토마토만 덜렁 먹는 것보다 올리브유를 조금 곁들이거나 들기름이나 식용유를 약간 써서 익혀 먹는 쪽이 훨씬 낫습니다. 케임브리지대 쪽 흡수 연구에서는 조건에 따라 라이코펜 흡수율이 4배에서 많게는 9배 가까이 차이 날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9배예요. 진짜 큰 차이죠. 처음엔 그냥 맛 때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흡수의 문제였던 거예요. 세 번째는 으깨거나 갈아서 드시는 겁니다. 이것도 이유는 비슷해요. 세포벽을 물리적으로 더 잘 깨주는 거죠. 토마토를 큼직하게 한두 번 씹고 넘기는 것보다 다지거나 갈거나 으깨서 소스처럼 드시면 라이코펜이 풀려 나오는 양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마토 주스, 무가당 토마토 소스, 토마토 페이스트 같은 것들이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다만 시중 제품은 설탕, 액상과당, 나트륨이 많이 들어간 경우가 있어요. 이건 꼭 성분표를 보셔야 합니다. 당류가 높으면 오히려 앞에서 말씀드린 염증 환경을 다시 만들 수 있으니까요. 좋은 재료를 안 좋은 방식으로 먹으면 아쉬워요. 여기까지 정리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토마토는 익히고 기름을 조금 더하고 가능하면 으깨서 드세요. 이 세 가지입니다. 어렵지 않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이걸 실제 식탁에서 어떻게 하느냐예요. 말만 그럴듯하면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정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방법들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가장 쉽습니다. 방울토마토나 일반 토마토를 반으로 잘라서 팬에 올리고 올리브유를 작은 숟가락 1개 정도만 두른 뒤에 2, 3분만 살짝 익히세요. 너무 오래 볶을 필요도 없어요. 겉이 살짝 부드러워지고 향이 올라오면 충분합니다. 여기에 달걀 1, 2개를 같이 넣으면 단백질도 챙겨지고 포만감도 좋습니다. 아침 식사나 저녁 반찬으로 아주 좋아요. 실제로 이런 식으로 먹으면 생토마토보다 속이 편하다고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위가 약한 분들에겐 오히려 더 맞을 때가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은 토마토 수프나 소스 형태입니다. 토마토 2개에서 3개 정도를 잘게 썰거나 갈아서 냄비에 넣고 양파 조금, 올리브유 조금, 후추 약간만 넣고 끓이세요. 소금은 최소한만요. 여기에 두부나 병아리콩, 닭가슴살 조금 넣어도 좋고요. 중요한 건 달게 만들지 않는 겁니다. 케첩처럼 달달하게 가면 오히려 혈당이 빨리 올라갈 수 있어요. 담백하게 드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특히 저녁 늦게 허기질 때 빵이나 과자 대신 이런 따뜻한 토마토 수프를 드시면 속도 편하고 다음날 붓기도 덜한 분들이 많아요. 별거 아닌데 차이가 납니다. 세 번째는 식사 타이밍입니다. 토마토를 공복에만 고집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위가 예민한 분은 공복 생토마토가 쓰리거나 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식사 중이나 식사 직후에 익힌 토마토를 드시는 쪽이 더 편해요. 그리고 라이코펜 흡수는 지방과 같이 있을 때 유리하니까 식사 안에서 자연스럽게 곁들이는 게 좋습니다. 토마토를 따로 건강식처럼 떼어 생각하지 마시고 반찬처럼, 국처럼, 소스처럼 넣으세요. 지속성이 좋아집니다. 결국엔 꾸준함이 제일 세거든요. 네 번째는 같이 먹으면 좋은 조합입니다. 올리브유는 이미 말씀드렸고 달걀, 두부, 생선, 닭고기처럼 단백질이 있는 음식과 같이 드시면 식사 균형이 좋아집니다. 또 양파, 브로콜리, 마늘 같은 채소들과 같이 조리하면 항산화 성분이 더 다양해져서 전체 식단의 질이 올라가요. 단, 햄, 소시지, 베이컨처럼 가공육과 너무 자주 먹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토마토 파스타라고 해도 크림 듬뿍, 소시지 듬뿍이면 건강식이 되기 어렵거든요. 음식 하나만 보고 판단하면 실수하기 쉽습니다.
조합이 중요해요. 다섯 번째는 양입니다. 많이 먹는다고 더 좋은 건 아닙니다. 하루의 중간 크기 토마토 1개에서 2개 정도 또는 방울토마토 한 줌 정도를 꾸준히 드시는 게 현실적이에요. 어떤 연구에서는 일정 기간 규칙적으로 토마토 제품을 섭취했을 때 염증 표지자나 산화 스트레스 지표가 완만하게 좋아지는 흐름이 보이기도 합니다. 보통 이런 변화는 하루 이틀이 아니라 4주, 8주, 12주처럼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며칠 먹고 왜 모르겠지 하시면 안 됩니다. 몸은 누적에 반응합니다. 천천히 가요. 근데 분명히 갑니다. 이쯤에서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경북 안동에 사시는 73세 유성철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몇 년 전부터 아침마다 무릎이 시큰하고 손마디가 뻣뻣해서 일어나는데 시간이 꽤 걸리셨다고 해요. 병원 검사에서 큰 병은 아니었지만 염증 수치가 약간 높고 복부 비만도 같이 지적을 받으셨습니다. 처음엔 진통제만 가끔 드셨는데 솔직히 오래 그렇게 가는 게 마음에 걸리셨대요. 그래서 생활을 조금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과자를 끊고 식후 20분 걷기를 시작하고 점심이나 저녁에 토마토를 올리브유에 살짝 볶아 거의 매일 드셨어요. 그냥 대단한 처방은 아니었습니다. 너무 평범하죠? 근데 6주쯤 지나면서 몸 느낌이 달라졌다고 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굳는 시간이 줄고 하루 종일 따라다니던 멍한 피로감이 덜했다는 겁니다. 10주쯤 지나서는 허리둘레가 3cm 정도 줄고 밤에 깨는 횟수도 평균 3번에서 1번 정도로 줄었다고 하셨어요. 병원 재검에서도 염증 관련 수치가 약간 내려가고 공복 혈당도 이전보다 안정적인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물론 이 변화가 토마토 하나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걷기도 하셨고 단 음식도 줄이셨으니까요. 그치만 그 변화의 가운데에 매일 실천 가능한 식습관 하나가 있었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특별한 사람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 꼭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토마토가 좋다고 해서 모든 분에게 무조건 편한 건 아니에요. 위산 역류가 심한 분, 빈속에 신 음식이 부담되는 분, 토마토 먹고 속쓰림이 있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런 분들은 생으로 드시기보다 익혀서 소량부터 드셔보세요. 또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칼륨 조절이 필요한 분들은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는 게 좋습니다. 토마토에도 칼륨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이 토마토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긴다. 이건 일반적으로 과장된 경우가 많지만 식습관을 갑자기 확 바꾸실 때는 본인 약과 식단 상황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게 안전합니다. 음식도 몸 상태 따라 다르게 가야 하거든요. 이게 진짜 전문가적인 접근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토마토와 익힌 토마토 중 뭐가 더 좋으냐? 이렇게 딱 하나로 자르려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은 둘 다 장점이 있습니다. 익히면 라이코펜 흡수는 좋아질 가능성이 크고 생으로 먹으면 비타민C 같은 열에 약한 성분을 좀 더 챙기기 좋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번갈아 드시는 겁니다. 평소엔 올리브유에 살짝 익혀 드시고 더운 날엔 간식처럼 생토마토도 드시고요. 중요한 건 균형이에요. 한쪽만 맹신할 필요 없습니다. 자, 오늘 내용 아주 짧게 다시 묶어볼게요. 아침 몸이 무겁고 이유 없이 피곤한 게 꼭 나이 탓만은 아닙니다. 단 음식과 정제 탄수화물, 운동 부족으로 늘어난 내장 지방, 잠 부족과 스트레스가 몸속에 조용한 염증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토마토 속 라이코펜은 그 염증 환경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대표적인 성분입니다. 근데 그냥 먹으면 아쉬워요. 시번지 토와 익히고 기름과 같이 먹고 가능하면 으깨서 드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4배에서 9배. 이 차이는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결국엔 방법의 차이예요. 여러분 몸은 생각보다 정직합니다. 매일 조금씩 불을 붙여왔다면 매일 조금씩 꺼주면 됩니다. 비싼 것부터 찾지 마시고 오늘 저녁 식탁에서 시작해 보세요. 토마토 한 접시를 제대로 먹는 습관.
그게 몇 달 뒤 몸의 피로와 무거움을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건강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해 두시고 오늘부터 실천해 보실 분은 댓글에 숫자 1만 남겨주세요. 나이 탓으로 넘기지 않는 것, 거기서부터 몸이 달라집니다.